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인 NCSN1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 of the Data Distribution입니다. 이 논문은 기존 생성형 모델들에 대한 한계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로 해결해보고자 나온 논문인데요. 어, 먼저 기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likelihood bas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대한 데이터 분포의 PDF를 직접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으로 VAE, MRF, 오토그레시브 모델, 플로우 모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플리시트 제너러티브 모델인데 이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겐으로 대표되는 샘플링 과정을 통해 확률 분포가 임플리시트하게 표현되는 모델입니다. 네,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에 대해서는 한계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likely base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블 노멀라이징 컨스턴트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모델 구조를 강력하게 리스트릭션 해야 하고요. 또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트레이닝을 추정하기 위해서 서러게이트 오브젝티브에 의존해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겐으로 대표되는 임플리시트 같은 경우엔 학습이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은 유명한 내용이고 또한 모드 콜apse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들을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링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스코어가 뭐냐? 이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아래 그림에서 화살표들이 보일 겁니다. 이 화살표들은 이 log probability density 펑션, 이제 log 데이터 덴시티가 가장 커지는 방향을 표현한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가 논문에서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선택한 이유를 아래 네 가지처럼 밝히는데요. 먼저 아까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의 한계에서 나왔던 첫 번째 한계, 트랙터블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 없이 이 스코어 매칭만 하면 바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한 세 번째, 모델 구조 자체가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만 같다면 다른 컨스트레인트가 존재하지 않아서 모델 구조를 뭐 유넷을 쓰든 아니면 다른 걸 쓰든 그런 상당한 플렉서빌리티를 가진다. 라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 저자가 논문을 쓰던 시점에서는 다양한 생성 분야에서의 소타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스코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게 기존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기존의 라이클리후드 베이스드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Z 세타가 인터랙터블합니다. 인터랙터블 하기 때문에 모델 아키텍처를 제한하거나 혹은 노멀라이징 컨스턴트를 어프로시메이트를 해야지 likelihood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코어 펑션 같은 경우는 log likelihood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됩니다. x에 대해서 미분함으로 인터랙터블한 노멀라이징 컨스턴트인 z 세타와 독립적으로 계산이 돼서 계산이 용이해집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모델 px가 있다고 했을 때 px의 x라고 한다면 p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z분의 exponential fx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z는 상수이기 때문에 로그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로그로 표현을 한 이 식에 대해서 이 px가 학습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얘를 뉴럴 네트워크인 p세타 x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컨스턴트니까 이렇게 또 변환을 했을 때 그러면 이 델타 x 로그 px는 델타 x f 세타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데이터 포인트 x에 대한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오브젝트 펑션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s 세타 x가 이 p 데이터의 분포에 가까워지도록 오브젝티브 펑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p 데이터가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p 데이터의 경우는
당연히 학습 당시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대한 계산하기 위해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우회해서라도 찾아보는 계산식입니다. 먼저 이 x세타 x와 로그 p 데이터 x가 벡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별도로 로그 p 데이터 x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로그 p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라는 것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오브젝티브 관점에서는 최적화 관점에서는 필요 없는 항이 되게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 값을 날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항을 얻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던 항을 따로 표현을 해보면 이 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항을 각 성분별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쭉쭉쭉쭉 n번째 항까지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부분적 분을 통해서 쭉 계산을 해 나간 겁니다. 음, 각 성분에 대해서 부정적 분을 계산을 하고 이를 더해서 식을 쭉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트레이스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이 이 트레이스항이 됐고 앞 슬라이드에서 남았던 항이 이 항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더하면 우리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오브젝티브 펑션이 이 식을 구하는 것과 동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 트레이스항입니다. 이 트레이스항은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간 매트릭스의 차원이 굉장히 크다면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바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트레이스 값을 계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스코어 매칭의 변형된 방식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관심 있게 봤던 영역인 항인 이 항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전개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렇게 전개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이 항을 이 항으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식의 의미는 이 식을 보면 트레이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트레이스가 없다는 말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느 정도 계산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의 의미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로그 p 데이터 x바 x til트 즉 perturbe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스코어 매칭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 이 perturbe의 노이즈의 정도가 굉장히 작아야지만 기존 데이터와 유사하게 매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슬라이스드 스코어 매칭이라고 명명된 방법입니다. 이제 이 tr 값을, 트레이스 값을 근사하기 위해서 프로젝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건데요. 먼저 랜덤한 프로젝션을 사용을 해서 스코어 매칭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가 프로젝션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자면 이 랜덤한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PV라고 했을 때 이 PV라고 했을 때 이 V에 대한 프로젝션을 생각했을 때의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다만 앞에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의 경우는 perturbed 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했지만 이 슬라이스드 스코어 매칭은 어쨌든 결국 데이터의 원본을 추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쓰이는 랑주뱅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샘플링 과정에서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는데요. 논문에서도 명시적으로 학습된 스코어 모델을 랑주뱅 다이나믹스 과정을 통해서 샘플링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랑주뱅 다이나믹스는 결론적으로 그냥 어떠한 특정 반복입니다. 어떠한 의미의 prior distribution에서 데이터를 시작해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샘플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가우시안 데이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파란 점들이 이제 샘플링 prior 데이터 포인트가 될 거고요, 처음에. 이러한 데이터 포인트를 어떠한 반복을 통해서 결국 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추정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랑주뱅 다이너믹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스코어 펑션만을 이용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랑주뱅 다이너믹스의 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여기서 스코어 펑션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음, 논문의 저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현실 세계에서는 보통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에 존재합니다. 이제 그럴 경우 데이터 포인트 주변에 스코어 매칭이 정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더 매니폴드 하이퍼세시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슬라이드에 넘어가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우 데이터 덴시티 리전스의 경우, 즉 학습 데이터가 적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샘플이 적다거나 하는 등의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이제 랑주뱅 다이나믹스 샘플링 과정의 속도를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거를 Raw Data Density Regions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로 제시된 The Manifold Hypothesis의 경우 이제 데이터가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 속에 있더라도 실제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변수는 몇 개 안 된다는 가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는 하이 디멘션 속에 임베딩 되어 있는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 위에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3차원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이런 2차원 공간에 이렇게 임베딩 되어 있는 이런 매니폴드 위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매니폴드는 컨티뉴어스한 데 비해서 데이터 포인터는 디스크리트하다는 겁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스코어가 앰비언트한 스페이스에서 추정이 된다면 데이터가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스코어 값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 처음과 이야기했던 스코어 매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이터가 로우 디멘셔널 매니폴드에 있다면 인컨시스턴트하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 그림의 경우 실제로 저자들이 학습을 하면서 보여준 내용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실제로 데이터가 로우 디멘션에 존재할 때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정하게 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자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은 노이즈,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로 아주 굉장히 작은 값으로 perturbation을 걸어주면 데이터의 서포트를 늘려주어서 학습이 잘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주 작은 노이즈만 걸어줬음에도 학습이 안정적으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Raw Data Density Region에 관한 문제인데요. 음, 만약에 스코어 매칭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가 적은 Raw Data Density Regions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코어 펑션이 부정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아래 식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식에서 이 매칭의 경우 보시면 px로 웨이티드 되어 있습니다. px가 만약에 작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적다면 이거를 그 값이 무시되면
웨이티드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무시되며 이 결국 스코어 매칭이 부정확한 결과를 일으킵니다.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데이터가 두 가지의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때 이 영역은 하이 덴시티 영역, 디멘전이 아니고 덴시티겠죠? 하이 덴시티 영역, 또한 이 영역은 로우 덴시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전체 영역에서 하이 덴시티 영역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 샘플은 주로 로우 데이터 덴시티에 존재할 겁니다. 아까 랑주뱅 다이나믹스 그림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하이 덴시티 영역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 로우 덴시티 영역에서 초기 샘플을 잡는다면 굉장히 부정확하게 찾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게 정답 데이터 스코어고 이게 모델이 추정한 데이터 스코어인데 하이덴시티 영역에서 초기 샘플을 잡게 됐을 때는 액큐레이트하게 잘 잡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로우 덴시티 영역에서 데이터 스코어 펑션을 추정한 걸 확인을 해보면 거의 화살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은 로우 덴시티 영역에서는 데이터 스코어 에스티메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슬로우 믹싱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섞인 이런 데이터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P1과 P2는 아래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다른 서포트를 가집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과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때 P1의 서포트에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가 P1, 여기가 P2라고 했을 때 P1의 서포트에서 로그 P 데이터 X에 대해서 로그 P1의 X로만 신경을 써서 그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한 P2의 서포트에 대해서는 로그 P 데이터 X가 로그 P2X가 되겠습니다. 보면 이는 이 파이양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 파이양이 사라져 있으므로 스코어는 분포의 가중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일반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 분포를 거의 유사한 밀도로 탐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라는 방안을 제시하는데요. 이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사용하면 실제로 이렇게 기존 데이터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샘플링을 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에 대해서는 뒤에 샘플링에 대해서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목이 잘못 붙여졌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NCSN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NCSN이라고 한다면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의 줄말인데요. 왜 노이즈 컨디셔널이냐? 보시면 아래 저자들이 실험과 이론적으로 발견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펄터비트 된 데이터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모든 공간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초과해서 로우 디멘션 매니폴드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아까 굉장히 작은 n0에 0.0001 이런 노이즈를 주면서 로우 디멘션을 매니폴드에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큰 가우시안 노이즈는 로우 덴시티 리전스를 채워주므로 스코어 매칭의 훈련이 잘 된다는 내용 또한 발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논문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스코어 베이스드 데너티브 모델링을 향상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다양한 크기의 노이즈로 펄트럽시키고 또한 싱글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노이즈 레벨에 대해서 스코어가 추정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이때 스코어 네트워크의 훈련 이후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이용해서 스코어에 큰 노이즈를 더해서 점차 노이즈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진행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가 트레인, 여기까지가 이제 인퍼런스인데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 NC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모든 펄터블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스코어를 공동으로 추정하는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를 학습하고자 합니다. 아래식에서 이 S 세타,
x, 델타를 시그마를 이 NCSN 스콜 네트워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모델 아키텍처는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만 같으면 어떤 것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유넷 구조를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NCSN을 학습시킬 때는 슬라이스 스코어 매칭과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고 초반에 설명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오브젝티브 펑션을 계산을 할 때 트레이스항이 문제가 됐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고차원 데이터의 경우 트레이스를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우회하는 방법으로 슬라이스 스코어 매칭,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이 나왔는데 이 두 가지 모두 NCSN을 학습시킬 수는 있지만 디노이징 방법론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또한 노이즈 퍼터브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맞는다라고 저자들은 생각을 해서 본 논문에선 디노이징 방법론을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를 위해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데이터 분포, 노이즈 펄터브드 된 데이터 분포, 로그 Q, 시그마 X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새롭게 재정의한 식인데요. 이 식을 아까의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시그마에 대해서 모두 계산을 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최종 로스 펑션은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저자들은 실험적으로 이 스코어 네트워크가 시그마의 반비례함을 관찰을 해왔고 따라서 이 람다 시그마를 시그마의 제곱으로 두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로스 펑션의 식을 다시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스케일을 맞춰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 로스식은 이제 시그마의 독립이 되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NCSN의 인프런스 과정을 담은 알고리즘인데요. 먼저 학습된 NCSN에 대해서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를 적용합니다.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냥 큰 노이즈에서부터 점차 작은 노이즈로 줄여가며 노이즈를 필터하고 이거에 대해서 샘플링을 진행하는 과정을 저자들은 어닐드 랑주뱅 다이나믹스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초기에는 고정된 프라이어 분포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이렇게 노이즈 샘플링을 해가며 줄여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문에서의 결과로 이런 이미지를 제시하였고 결과를 보면 상당히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코어 또한 거의 개인에 가까울 정도로 좋은 점수를 얻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이미지는 32 by 32 정도밖에 안 되는 저화질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고화질의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다음 논문 소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셨던 레퍼런스들입니다.